어, 정말 고맙고 또 존경한다 이런 말씀.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늘 좀 포근하고 아주 모범적인 예. 의정 생활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천안은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 같은 곳이고 열정의 시작이다. 동고동락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그 분단 문제,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교류 문제, 천안은 이제 철도하고 도로 우수한 인력들이 있으니 좋은 일자들이 많겠구나. 그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건 의원님 또 비장한 자세로 아까부터도 딱 나는 이 말은 꼭 할 거야 라고 좀 하고 계신데 우리 동네는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는요? 우리 동네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완 종축장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핵심 그 의제입니다. 예. 현재는 국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는, 그러니까 국가 산업단지로 예비 지정이 돼 있는 어떤 그 상태거든요. 예. 그렇지만 앞으로 그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그 1차적으로 2027년까지 이전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그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또 2027년까지 이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기재부와 LH와 우리 충청남도 또 천안시와 이해관계들이 의견들이 약간의 어떤 그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과 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예비 그 국가 산업단지로 예비 지정을 했지만 네.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것 또한 사실은 상당한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모아야만이 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우리 그 천안 또 충남의 당면의 현안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종축장에 어떤 그러한 그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미래 먹거리라고 하죠. 그만큼의 어떤 핵심 전략 산업이 본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성완 종축장이 개발돼야 되겠다. 네. 그거를 위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의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와,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또 협조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꼭 이건 어떤 충남만이 아니라 네. 어떤 평택의 의원들도 다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축장 부지가 아마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또 중심지로 아마 개발이 될 듯한데 네. 사실 천안에는 우리 또 풍세 지역에 아시겠지만 그 자동차 연구원이라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풍세 자동차 연구원과 모빌리티 산업을 또 연계하고 또 우리 충남 천안에는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유관 산업이 엄청 많습니다. 2차 배터리라든지 예.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자동차와 연관된 또 현대자동차도 또 인근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조속히 개발이 되면 우리 천안 발전을 위해서는 또 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게 한평으로 일단 이전을 해야 되는 게 선행 문제고 그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으면 또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의원님, 사실 네. 이게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BC 분석을 가장 우선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는 좀 멀리 보고 지금 안 나오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아까 뭐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이전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그냥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충남도가 천안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충남이나 천안은
도시를 커뮤니티를 밖에 공단 단지 밖으로 조성하자라는 게 우리 충남과 천안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네. 중앙정부에서는 그 안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네, 게 네. 조성하자는 게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그런 안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는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예. 가장 좋은 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우리 지역의 이익이 우선이 네, 돼야 될 거고. 이재건 의원님, 지금 그 세 분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역 발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균형 발전에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종축장이 들어섰을 때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 무엇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사업의 결과만이 아니라 사업의 어떤 시행 단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세종시를 건설을 할 때 지역 충청권의 건설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을 줬거든요. 예. 나중에 사실 지금 현재 천안시가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지만 천안시가 그 종축장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했을 때의 어떤 그러한 경제 효과를 나름대로 분석한 걸 보니까 직접 투자가 한 7조 7천억. 네.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4조. 7조 7천억. 그다음에 14조. 네. 그다음에 고용 효과가 한 6만여 명에 이르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용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 임금 평택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그걸 차지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효과는 우리한테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계획 단계와 나중에 사업이 완성됐을 때의 어떤 사업체가 어떤 그러니까 충남하고 천안 지역하고의 어떤 그런 연관되는 산업들이 즉 아까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산업이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집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오히려 어떤 그런 낙수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구상 단계부터 사업의 완성 단계까지 아마 연계를 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그런 사업 계획이 어떤 초기 플랜부터 잘 잡히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뭐 유사학과라든지 관련 학과도 이렇게 개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를 뭉쳐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천안의 인구 문제라든지 천안의 인력 그리고 유능한 인재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플랜으로 같이 움직였을 때 우리 대학에도 좀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건 좀 볼 수 있을까요? R&D 효과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게 좋은 일자리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미래 첨단 산업이 또 들어올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인력 수요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있고 또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계약학과라고 해서 뭐 삼성 같은 데서 반도체 학과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원을 이렇게 수급받듯이 만약 그런 그 공간이 마련이 되면 우리 천안에 있는 대학들과 그 필요한 인력을 계약식으로 해서 하면 뭐 고민할 것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대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돼서 우리 천안 시내에 있는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 그런 양질의 그런 좋은 또 첨단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천안역이 있습니다. 네. 천안 역사 관련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임시 역사여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비를 확보하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6월에 공사 입찰이 있었는데 유찰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또 8월에 또 7월에 입찰을 했는데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찰의 원인이 뭐냐면 그동안 공사비라든가 노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공사 금액으로 응찰을 하는 업체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철도공단 이사장과 만나서 이 2번씩 유찰됐는데 계속 이 공사 금액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9월 달에 현실을 반영시켜서 다시 공사 금액을 추가로
인상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 금액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거 때 6월 달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늑대 소년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예. 늑대 소년을 상쇄하는 의미에서 예, 사실 그 천안역이 새로 이제 증개축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시 헐어내고 뭐 신축을 하는 완전히 겁니까? 이제 신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기재부에 신축하려면 기재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네.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BC가 나오지 않으면 예.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증개축이라는 용어를 썼다. 아, 그렇죠. 저도 그게 제가 이제 약간 초선 때 이제 헛갈려서, 네. 약간 이제 잔머리 굴린 건데요. 네, 그래서 기재부 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증개축 용어를 썼는데 네. 실제로는 거의 뭐 90% 이상은 바뀐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뀌는 모습이 좀 시청자분들이 눈으로 좀 그려지게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지 대략적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설계가 완성이 됐어요. 설계 완성이 됐는데 그 설계 도면대로 하면 동쪽의 광장과 버스 정류장, 그다음 택시 승강장은 예. 역사 가운데로 철도 옆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내려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또 승차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서부역 같은 경우는 환승 센터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이쪽 우리 동부역 광장에 내리시면 오른쪽에 이제 뭐 그 여러 가게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가게가 좀 더 밀려나게 되는 상황. 네, 네. 광장을 확보하려면. 아,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한 연말 정도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죄송하죠. 우리 시민들한테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6월에 착공한다, 연말에 착공한다 이렇게 그래도 자꾸 그림을 약속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게 보여주셨으니까. 네. 이제 국책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안 종축장 문제도 진즉 뭐 말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쯤은 이전이 구체화돼서 막 이전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좀 더뎌요 민간 예. 사업보다는. 예. 그래서 12월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그 천안역 착공과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앞으로 36개월간에 걸쳐 서 제대로 착공하는 게 저 이제 현안이 돼 버렸어요. 네. 사실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네. 이게 신속하게 조기에 착공이 되게 하는 것도 현안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GTX C 문제도 네. 같이 연계돼 있고.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니네들이 돈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그렇죠. 방침이었고 네. 또 국토부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협약까지 맺었어요. 네. 우리가 자체 비용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자체 비용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재정이. 근데 여러분들도 시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계속 어렵잖아요. 네. 중앙 정부의 재정이 어려우면 지방 정부에 교부하는 재정도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재정 교부금,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재정도 깎이는 상황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엄청난 뭐 1,500억 이상씩 네. 자체 비용을 투입해서 GTX C를 건설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국비를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켜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네. 현안이 돼 있고 네. 5차 철도망 계획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게 다음 정부에서 삽을 뜰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서 예.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법을 제가 예. 발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달빛 내륙철도 그러니까 대구와 광주 간의 예. 철도를 이제 지금 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도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법이거든요. 예. 앞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그 천안역 증개축 문제잖아요. 이정문 의원님 사실 이 증개축 문제가 철도 지하 문제와도 좀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연계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연계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별개로 되는 건가요?
글쎄 오늘 뭐 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또 이 철도역이라는 거는 또 철도선, 철로와 예. 연관이 돼 있는 사실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올 연말까지 또 국토부에서 이 지하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그게 결과가 일찍 나오면 예.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만약 그렇군요. 그 결과가 좀 늦게 나오고 다른 지역부터 하고서 천안을 나중에 한다 그러면 일단 철도 그 스테이션 역은 만들어 놓고 그 지하에다가 연결 통로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뭐 천안역이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역으로 철도 소유가 분산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거의 10위권 안에 그렇죠. 드는 네. 물동 그 여객 승하차량을 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셨겠지만 조금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이미지 자체가 네. 이렇게 천안역에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이렇게 증개축 형태를 통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하 문제가 아니더라도 가장 현안의 문제로서 접근했을 때 천안역의 그 증개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이러는데, 이재관 의원님, 저는 그 생각할 때 우리가 천안역 앞에 흔히 명동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정동에 저쪽 지구가 놓고 봤을 때 그 명동거리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라든지 LH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돈을 넣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많이 보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철도 증개축, 천안역의 증개축 문제가 해소가 되면 주변의 그런 문제와 연계해서도 발전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그동안의 도시 재생의 그 포인트를, 사실 도시 재생은 시설이 아니고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네.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 말씀은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무슨 도로를 넓힌다,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들인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어떤 그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그 자발적으로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사실 도시재생의 시작이거든요. 네. 나중에 좀 그런 사업들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도시재생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명동거리가 옛날의 어떤 그런 명성을 네. 확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지금 그 시민분들이,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얼마 전에 지금도 아마 진행을 하고 아트페어를 지금 네, 진행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네,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네. 어떤 명동거리를 재생시키기 위한,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천안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꼭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국회에는 또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 있고 정말 가고 싶은 상임위는 많아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문지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상임위 현재 활동이 어디에서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좀 해주시죠. 네, 국회 의정 활동의 핵심은 상임위 활동입니다. 저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토교통위원회는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역의 교통 인프라라든가 도로 인프라를 좀 해결하기 쉬운 상임이다 네, 네, 해서 네.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상임인데, 저는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또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상임위원들의, 야당 상임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하고 또 논의하고 여당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 일정 전체를 완전히 총괄적으로 숙지하고 또 그거를 협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자리이더라고요. 예. 해보니까. 예. 또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또 우리 천안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간사가 역시.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간사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 천안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간사 맡길 잘했구나. 네. 저는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서 그런 우리 천안에 대해서 정말 잘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몸이 3개라도 부족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의 충남 도당위원장을 제가 네. 또 맡았기 때문에 네. 몸 하나는 당에다 놓고 네. 또 하나는 국회에 놓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천안갑 제가 사랑하고 네. 아끼는 천안갑에 하나 놓고 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두 의원님께서 문희석 의원님 옆에서 떠날 수가 없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 사업에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가 그래도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지 있는데.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천안갑만 제가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러시군요. 천안시 전체 감사합니다. 또는 제가 박수 대신 우리 또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충남 네.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충남 전체를 또 챙겨야 될 그런 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정말 든든하구나.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 발전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부분을 더 기대를 갖게 하고요.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실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상임에서 활동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포부 있으시면 힘차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당선되고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자리에서 지금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두 분 의원님들 같은 말씀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같은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시 입장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했었고 그러한 그 기조로 저는 산업, 통상, 중기, 벤처위원회 즉 그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그리고 특허청 예. 이렇게 3개 중앙 기관을 담당하는 그 상임위인데요. 예. 제가 그쪽 상임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천안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일자리, 또 예. 산업단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대학의 그 R&D 지원의 어떤 그 산업체화하고의 어떤 협력 사업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상임위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자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게 부여된 어떤 그러한 역할 충실히 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R&D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함께 가셔야 되니까요. 예. 정말 중요한 일 하고 계시고 제가 옆에서 응원을 드리면서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문 의원님께서는 현재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근무하고 네.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임위가 말씀드린 국토위, 산자위, 정무위인데 네. 우연케도 이렇게 세 분의 의원이 최고 선호하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 상임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역량들도 있고 네.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보이고 예.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이렇게 좀 범위가 넓고요. 네. 또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또 보건복지부까지 국가보건부까지 관할을 하고 있어서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범위가 넓고 네. 때마침 또 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네. 티몬 위메프 사태가 네. 또 터져서 그거 요즘 예. TF 그렇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독립기념관장님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또 네. 그 임명상의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 또 두 분의 의원님과 함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거 국회 활동하시면서 소소한 이야기 무엇이 좀 없을까 노하우 좀 공개해 달라 제가 이렇게 사전에 질문지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네. 어쨌든 일을 하다가 지금 국회에 네.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세요? 국정감사 네. 할 때 그 대비하는 거, 지금 또 그 상임위원회 할 때 예상 질의 답변 준비하는 예. 거, 저는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 반대 입장이 돼 있지만 네. 그때 국회의원한테 사실 뭐 당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공무원들은 하게 되죠. 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 상황을 좀 반전시켜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또 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뭐 입법 활동이 됐든 아니면 정책 개발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어떤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수정했을 경우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난다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디든지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 원칙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즉, 뭐 어떤 경쟁의 원리, 그 다음에 투명성의 원리, 참여의 원리, 이런 우리가 지향했던 그런 원칙들이 고루 입법 활동이 됐든 정책 활동이 됐든 예.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떤 욕먹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행정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더 좋은 감사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대안도 찾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로서 역량을 더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정분 의원님 보니까 그 제21대 국회에서 공약 이행률이 76.5%, 충남 평균보다 20%포인트 높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 예. 일단은 뭐 공약이라는 게 빌공짜가 되면 안 되고 네.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지킬 만한 일단 약속을 한 것 같고요. 또 지킬 수 없는 걸 해야지. 그리고 또 약속을 했으면 네. 사실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공약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4년이라는 의정 생활 동안에 정부 부처를 또 설득을 하고 또 우리 여당 의원들을 또 설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제가 뭐 공약을 달성했다고 하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동안에 그 할 때는 뭐 저번에 저랑 문진석 의원님이 21대 때 계셨지만 문진석 의원님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또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공을 또 동료 의원님들 이렇게 손발이 짝짝 맞아가지고 너무 정말 좋고요. 근데 저는 문지석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초선과 다르게 재선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하우, 역량, 발휘하는 기법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 예산 확보하는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하우는 어떻게 하고 예산 계신지. 확보 가장 핵심은 배지 내려놓고 하면 됩니다. 배지 내려놓고 하시면 된다. 배지 내려놓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영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 확보 활동하면 어느 정도는 뭐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공약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공약을 국회의원이 공약하는 것은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약을 얼마나 현실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정부 관료들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예산 확보 과정과. 그래서 이 공약을 내가 딱 지킬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이러면 이제 너무 공약이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킬 수 없는 것도 가끔 하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거든요.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약속하는 부분도 있고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약속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내는 게 제일 좋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실행 가능성과 또 실행해야 될 목표를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었고, 자 이제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서 좀 무겁고 좀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질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질문을 제가 드릴 거니까 좀 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각 의원님들께서 국회 22대 국회에 입성하셔서 제1호 법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1호 법안을 무엇을 발의하셨고 왜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요?
처음에 입성하기 전부터 저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1의 과제로 삼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법안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특례시의 현재 기준이 100만 명입니다. 네. 그 100만 명의 기준을 50만 명으로 완화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례시가 되면은 예. 중앙 그 광역자치단체 즉 충청남 천안의 경우를 따지면 충청남도의 권한을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서 예. 천안시가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자치단체의 지금 현재 인구 기준을 보면은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지금 4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 중에 3개는 지금 수도권이거든요. 전부 그 수원, 그다음에 그 용인, 그리고 고양, 예. 그리고 이제 창원이 있습니다. 창원인데 창원은 조만간 100만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특례시가 지금 100만으로 하다 보니까 4개인데 조만간 창원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화성이 내년부터 특례시가 됩니다. 네. 그럼 특례시는 수도권에 있는 4개 도시만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특례시를 통해서 뭔가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을 더 가속화하는 제도로 오히려 이 제도 자체가 전락을 하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있다. 예. 지방도 지방의 어떤 중심, 중핵 도시를 육성을 해서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는 부분을 완충하는 어떤 그런 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네. 그 기준을 저는 50만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대신 수도권은 100만이라고 하는 도시를 유지를 하고 네. 비수도권은 50만 도시로 육성을 해서 유지를 완화를 해서 그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특례시를 활용을 하자라고 네. 하는 취지인 거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천안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천안, 천안시. 청주, 네. 전주, 포항 그리고 김해.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그 전남에 2개는 네. 없거든요. 그 경우는 행안부 장관이 시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네. 어떤 그런 규정을 담은 거고 특례시라는 것을 어쨌든 국가 균형 발전의 하나의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내용으로 법안을 네. 냈습니다. 우리 이정문 의원께서는 1호 법안 어느 네. 것을 발의하셨고 어떤 내용이실까요? 전 1호 법안이라고 해서 하나의 법안을 한 건 아니고요. 세 네네. 가지를 네.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정환 의원님과 그 비슷한 취지로 지역 균형 개발과 관련된 지역 소멸, 예. 지역 균형 개발과 관련된 네. 천안 활력 드림 3법이라고 네. 패키지로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은행법입니다. 저희가 21대 때도 발의를 했던 법인데 사실 알겠지만 충청은행이 97년도에 없어진 이후에 우리 충청 지역에는 지역 은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역외 유출 문제가 아까 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네. 소득이 수도권으로 또 유출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우리 지역 은행을 설립하는 기 쉽도록 하는 약간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고 의결권을 좀 높임으로 인해서 예. 좀 자본을 투자하는 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행법을 하나 발의했고요. 예. 두 번째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이 법은 지금 그 수도권 정비 계획을 발표를 할 때 현행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그 심의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 심의를 하는 내용 중에는 비수도권에 아주 큰 영향을 예.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심의까지 추가로 받도록 해서 예. 우리 지역의 의견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의견을 받도록 하는 법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인데요. 이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 이익이 사실 발생을 하는데 이게 현재로는 주차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투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성원가 이상을 그런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해서 우리 지방에 이런 택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세 가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 3법이군요. 네. 결국 우리 지방자치에서 행정도 더 원활하게 하고 예. 개발 이익도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러 네.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이런 법안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사회 문제로 뜨거운 문제인데 아니 예견을 하시고 이 법안을 그런 건 발의하신 아니고 겁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 문제를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문제에 네. 관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좀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좀 걸려서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현충일 날 일장기를 우길기를 네. 개항한 뭐 몰지각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죠. 국민적 네, 분노가 네,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독립된 대한민국인데 이거 우길기가 국가 기념일에 현충일이라든 국가 기념일에 이게 우길 걸리는 게 맞냐. 예. 그래서 제가 법을 냈습니다. 국가 기념일에 우길기나 일장기를 개항하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개항을 금지하고 네. 국경일법이 이제 개항 금지하는 거고요. 네. 근데 형법은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그 법을 냈다는 말씀. 근데 사실 그와 연계돼서 지금 뭐 독립기념관장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또 연계돼서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사회가 해방이 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돼서 반민특위라는 걸 구성했잖아요. 네. 이승만 정권 때. 네. 근데 그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완전한 친일파 청산이 안 됐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잔존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소위 말하면 그 잔존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일제를 정당화시키고 예. 또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배자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전파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부정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고 또 독립 영웅들을 폄하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결국은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보고 네. 앞으로는 하나씩 법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친일파는 청산 못했지만 친일파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을 달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우리 이제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잖아요. 네. 다시 초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국회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늘 초심으로 네. 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주권자 국민들의 충실한 대리인이 돼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예.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국가적인 뭐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 불평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불평등 문제로부터 저출산 문제도 파생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불평등 지수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 실제로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이제 뭐 또 서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네. 예. 완벽한 해소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완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이게 완전히 불안 요소로 작동을 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 성장이 없을 거다. 그럼 예. 다시 겨우 선진국으로 갔는데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지는 이런 전락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앞장선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고 네. 지역에서는 그래도 역시 지역 발전, 지역민 제일 잘 챙기고 네.
그 좋은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 받고 싶습니다. 네. 욕심이 과했나?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 또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맨 앞서 말씀하셨던 네. 충실한 대리인,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불평등도 해소하고 지역 발전도 함께 이끌 수 있는 네. 그 초심 앞으로 쭉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재훈 의원님께서는 그 초심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조선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 같아요. 네. 공감하는 정치를 저는 늘 생각해 왔거든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이제 중기부와 그 산업부, 어떤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적인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보면은 상임위 활동하고 별개의 어떤 또의 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느낌하고 실제 그분들이 이 느낌을 같이 나눴을 때는 막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 생각들이 다 들게 돼 있습니다.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하고의 만남, 그게 이제 그 공감의 시작이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상임위는 뭐 어떤 산자위를 하지만 실제 국회의원은 모든 부분을 다 서로 공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즉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생각이 예. 그만큼 또 사실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같이 그 현장에서 그분들하고의 아픔, 슬픔을 좀 나누는 그런 공감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공감이라는 것이 서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 의장 활동하시면서 정말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를 했을 경우에 또 국민들한테 또 심판을 받는 부분이고 더 나은 정치,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 저도 공감의 마음을 오늘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떤 초심의 정치를 생각하고 네. 계십니까? 저도 사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초심으로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제가 21대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쭉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요. 저는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 개발 지역 소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의정 생활 할 동안에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국회도 이제 조만간 또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러 부분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와 관련해서 저는 요즘 티몬 UMF 피해자들, 판매자, 소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진짜 그 구구절절 이렇게 사연을 드리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사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결국 국민들의 그런 눈물도 닦아주고 그런 걸 해소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그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실용성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다 들으니까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 사실 전 초심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가벼운 마음에서 그 가벼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새 의원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개선하고 더 큰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세를 초심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사실 그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느낀 부분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분이 참 어깨 동무를 잘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네.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하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처럼 어떤 초심의 자세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견지, 스스로에 대한 견지를 잘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받고 있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희와 만나서 지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실 수 불러주시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불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